여의도 둔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뜨지 않은 새벽부터 여의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달성 군민이 서울에 왔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인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특별한 라이딩을 해볼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서울, 부산, 서울을 왕복하는 1000km 자전거 대회입니다. 서울과 부산, 서울 그 첫 번째 페달링이 시작됩니다. 오늘 가는 코스는 간단합니다. 서울 노들섬에서 출발해서 부산 을숙도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 되는 내려갔다 올라오는 코스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15분, 온도는 17도에서 시작합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75시간입니다. 3일 동안 하루에 300km 이상을 라이딩해야 합니다. 23km를 타고 아이유 고개를 만났습니다. 먹고 자는 거 외에는 안장 위에 하루 종일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와, 아이유 고개를 넘었습니다. 위기네요. 내겐 아직 976km 남았다. 주변에선 이런 장거리 라이딩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km를 타면 생명도 단축되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혹은 1000km 끔찍하다 끔찍해, 돈 주고 그런 걸 왜 하는데. 주변에 이런 걱정을 무릅쓰고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1000km를 타며 함께 장거리 라이딩의 전술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람이 예사롭지가 않네요. 팔당은 국토종주 중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죠. 비가 한바탕 쏟아질 것 같은 날씨네요. 폭풍인가요? 시작부터 맞바람이 심해서 화가 나고 있습니다. 금세 비가 내릴 것 같은 하늘은 우중충하고 마지막 날에는 비까지 온다고 하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벌써부터 막막합니다.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풍경을 보며 기분이 들더니 어느새 60km나 라이딩을 하고 배가 고파지네요. CU에서 계란을 먹고 있습니다. 1000km를 75시간 안에 완주하려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자전거를 타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평균 속도 13.3이면 완주할 수 있습니다. 13.3? 해볼 만한 속도죠.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에 다가갑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자전거를 타지 않는 모든 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 평균 속도입니다. 배고파서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힘들면 쉬기도 하고 오르막에서 천천히 가고 가족에게 전화도 하고 그 모든 순간 평속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핸들바가 꺾여버렸습니다. 쉴 때 정비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쪼아서 이 핸들바가 내려가지 않게 다시 고정을 잘 해보겠습니다. 핸들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잘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고 주변 란돈에게 공구를 빌려서 정비 중입니다. 긴 장거리 여행 중에는 어떤 일이 발생될지 감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사전에 미리 비상 연락망을 준비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비해 놓는다면 빠르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식사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밥을 든든하게 먹으니 다시 페달이 돌아가네요. 배가 부르니까 힘이 덜 듭니다. 밥을 먹으니 풍경도 눈에 들어오고 살 것 같습니다. 밥이 입으로 마구마구 들어갈 때는 참 좋았지만 속이 더부룩하네요. 밥을 좀 많이 먹었는데 밥을 먹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오르막이 반겨주네요. 햇볕을 정면으로 내리받고 있고 오르막이라서 바람도 불지 않아서 상당히 덥습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힘든 시간이 찾아왔네요. 장거리 오르막에선 빨리 올라가는 것보다 천천히 올라가며 얘기를 나누는 것도 오르막을 쉽게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괴산군 불정면에 도착했습니다. 힘든 구간이네요. 만났다 헤어지고 또다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SBS 랜더링 중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컨트롤 포인트 2. 장거리 라이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바닥에 박스를 깔고 앉는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잠시라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땅바닥에 엉덩이를 밀착하는 일은 본능입니다. 코카 파워에이드는 마신다는 것보다는 온몸으로 흡입되고 있습니다. 장거리를 타며 느낄 수 있는 꿀맛입니다. 햇살이 뜨겁네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선크림을 충분히 발랐습니다. 이곳은 전쟁터입니다. 풍경이 아름다운 오천 자전거 길입니다. 많은 풍경들을 볼 수 있으니까 즐겁네요. 3일 동안 1000km를 타야 되니 오늘은 350km 이상을 가보기로 합니다. 첫날에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면 다음날 부담이 덜 되니까 힘이 들더라도 페달을 돌립니다. 다리가 멈추면 여기가 끝인 여정이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들이 지나온 거리만큼 힘든 기억을 지워줍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추워질 것 같아서 방풍 조끼를 입었습니다. 예천의 밤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야간 라이딩하는 주행 사이클링입니다. 또 몸이 좀 춥고 피곤할 때는 이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앉거나 쉬게 되면은 라이딩 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코스를 진행하다가 한 20분 정도 잠시 눈을 감고 출발을 하기 위해서 들렀습니다. 많이 피곤할 때는 잠깐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많이 풀립니다. 깜깜한 1일차의 밤입니다. 자전거로 가는 길은 낮의 풍경과는 다르게 무척이나 춥고 무섭습니다. 이 깜깜한 인적 없는 도로에 함께 가자는 한마디는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개인 택시 타고 집으로 가고 싶네요. 봉화에서 1박을 하고 아침에 새벽 5시쯤 허리야 5시간 정도 자고 330km 이상을 라이딩합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요? 1km가 힘드네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장거리의 첫날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가시죠. 10시 40분 봉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쉬어야 될 것 같네요. 다행히 1일차 숙소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내일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잠이 벼락같이 쏟아져서 빵가루를 챙기고 잠시 정신줄을 놓을까 합니다. 와, 어제는 눈을 감자마자 바로 쓰러졌네요. 장거리 라이딩은 불면증을 해소하는 최고의 묘약인 것 같네요. 2일차 달려보겠습니다. 금세 해가 뜨고 있습니다. 1000km 라이딩을 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젯밤엔 참 힘들었네요. 온몸이 욱신욱신하고 피곤했습니다. 눈을 감고 10분 정도 잔 것 같은데 알람 소리에 눈을 뜨니 어느새 아침입니다. 다리가 돌아갈까 걱정스러운 마음은 아침 하늘을 보니 사라졌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페달은 돌아가고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하늘이 피로를 잊게 만드네요. 1000km 그 2일차 라이딩에 페달링이 시작됐습니다. 뭘 먹어도 맛있네요. 어제의 걱정과는 다르게 다리가 순순히 돌아가서 멋진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소중하고 다행인 날입니다. 오늘이 1월 1일 새해 아침은 아니지만 떠오르는 해를 보니 마음이 더 단단해지네요. 네, 이곳은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촬영지 군위입니다. 의성에는 한우 고기도 참 맛있는데 의성에 들렀다가 리틀 포레스트 촬영지에 가서 데이트도 하고 드라이브 하기에도 좋은 곳인데 언젠가 한번 자전거를 타고 와봐야지 라고 생각한 그날이 바로 오늘이네요. 영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영천까지 22km가 남았네요. 고고고.
400km 지점 금호에 도착했습니다. 운치 있는 하늘을 벗삼아 이제 경주로 갑니다. 경주까지 40km가 남았습니다. 맑은 하늘을 보며 이제 경주로 갑니다. 밥도 먹고 해도 떠오르니 기온이 따뜻해져서 자전거 타기 좋습니다. 이제 410km 탔습니다. 나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13% 이상의 오르막이 나오면 무리하게 힘을 쓰는 것보다 최대한 가벼운 페달링으로 힘을 보존해 가면서 천천히 오르는 게 다시 평지를 만났을 때 다리가 빨리 풀려서 주행하기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서 천천히 가는 겁니다. 아이고, 네, 강아지가 반겨주네요. 오늘은 좀 힘든 날입니다. 부산을 찍고 돌아와야 되는데 호락호락하지 않은 오르막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고개, 오제, 가지산 400km를 타고 만난 높이라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고. 더욱 두려운 건 가지산, 오제, 나고개 이곳을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젠장 나고개도 넘었다. 과연 이렇게 힘들 때 필요한 건 뭘까요? 즐거운 생각? 경주로 넘어가는 이 오르막들은 경사도가 13% 가까이 돼서 힘듭니다. 뒷기어를 풀로 다쓰고 있는데 다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르막 기술의 와리가리를 벌써부터 사용하고 있지만 와리가리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경주 가기 전에 바로 만나는 이 오르막은 정말 힘듭니다. 우와, 13%대 경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잡는 구간이네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정상을 오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묵묵히 한눈 팔지 말고 오제 꾸준히 가는 것이죠. 반갑다 정상아. 와, 이 지옥 같은 높이는 오제라고 합니다. 오제 쉼터 기억하겠어. 그래도 내리막이 길어서 보상은 확실히 되네요. 좋습니다. 간사한 인간의 마음, 방금 전까지 힘들었는데 내리막을 타고 몸이 편하니 풍경이 눈에 들어오고 분노는 사라져버립니다. 430km를 타고 먹는 간짜장은 평소에 먹던 맛이 아닙니다. 양배추와 양파가 춤을 추고 춘장의 풍미는 콧구멍을 즐겁게 합니다. 기름기가 느끼해도 걱정 없습니다. 단무지 함께 먹으면 환상적입니다. 면이 그냥 흡수되네요. 안장 위에 하루 종일 있는 오늘의 규칙은 다이어트 걱정 없는 치팅데이입니다. 계곡 옆에서 쉬고 있습니다.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네요. 지금은 가지산 높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양으로 가는 길도 역시 만만치 않네요. 부지런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 언제나 그렇듯이 오르막은 끝이 있겠죠. 나 이게 밤속에 있는 이게 뭔가요? 오리온 커스타드, 유통기간 22년 11월 3일까지. 잘 먹겠습니다. 멋지네요. 기분 좋게 빵을 주워 먹고 목이 마른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참기가 힘드네요. 사과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사과는 수분입니다. 죄송한데 혹시 사과 한 2개만 파시면 안 됩니까? 제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한 개 잡숴. 잘 먹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러 드릴게요. 와, 기분 좋아졌어. 제가 꼭 사과 사러 오겠습니다. 아, 이 맛보시라고 사과를 하나 주십니다. 맛있네요. 솔직히 간짜장을 먹으니 느끼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길에 떨어진 빵을 주워 먹고 목이 말랐네요. 평소엔 이러지 않지만 장거리를 타며 삶에 대한 욕망이 사과의 맛을 절묘하게 살려줍니다. 씻는 사과의 힘으로 가지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수분 부족에 위기를 넘기고
원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부산이 코앞입니다. 생각보다 컨디션 조절이 안 돼서 많이 힘드네요. 더 많이 쉬고 싶지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만 투정하고 돌려야. 이제 부산을 가서 도장을 찍고 집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와, 운치 있고 길이 참 예쁘네요. 부산 을숙도에 도착했습니다. 시작이 반인데 반을 왔으니 성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박주영님. 네. 이곳은 522km 달려서 온 1000km의 반환점입니다. 제가 장거리 라이딩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하루 반나절이 걸려 여기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 힘든 오르막을, 그 힘든 길들을 다시 돌아가면 끝납니다. 생각해보니 이곳은 지옥이네요. 우와, 그럼 집으로, 아니 서울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도를 타니까 좀 길이 거칩니다. 엉덩이에 통증이 막 전해지네요. 해가 떨어져서 덥지 않아서 자전거 타기는 더 좋습니다. 오늘은 670km 정도에서 쉴 예정입니다. 한 100km 정도 가야 되네요. 3개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걱정되네요. 맞은편 양산의 버스 정류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집에 가고 싶네요. 맛있는 된장에 밥을 말아서 맛있는 된장찌개입니다. 확실히 배는 고픕니다. 하지만 힘이 드니 입맛이 없네요. 그래도 먹어야 버틸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해 보충합니다. 수영 사이클링의 2일차 야간 라이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리야, 다시 한번 돌아라. 여기서 멈출 순 없어. 출근 오직 하나뿐이니까. 세계 오르막을 다시 넘으러 갑니다. 생각외로 오르막은 깜깜하니까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600km를 타고 가지산 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다. 가자. 렛츠고. 정상에 온 것만으로 기분 최고입니다. 가지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2번 정복했습니다. 브라보! 아까 전에 경사도 13% 정도 계속 이어졌던 오제읍비를 반대편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역시 오르막이 길다 보니까 힘드네요. 이 체력이 이제 막 거의 다 돼가는 이런 순간에 이 경사도가 있는 오르막을 만나니까 힘듭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것도 조금 무섭기도 하고 열심히 페달을 돌려야 끝이 나겠죠. 천천히 돌리더라도 꾸준히 돌려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화이팅! 와, 이 지옥 같은 높이는 오제라고 합니다. 오제를 다 올라왔습니다. 오제 쉼터 기억하겠어. 영천입니다.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 계속 밟다 보니까 나고개까지 넘었습니다. 힘든 고개 3개를 넘었습니다. 2일차 숙소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1000km의 2일차 첫째 날보다 더 힘듭니다. 어떻게 오늘을 견뎠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식욕도 없고 눕고 싶은 생각뿐이네요. 이제 내일 330km 라이딩을 하면 서울에 도착합니다. 지금 포기한다면 내일 마음껏 잘 수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페달만 돌린다면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지 않더라도 멈추지 않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다. 와, 이것도 필요해.
조금씩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시작입니다. 비가 조금 오거나 그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아직까지 320km가 남았거든요. 미세먼지는 없고 공기는 상쾌합니다. 서울로 가자. 지금 잠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2시간 후인 9시부터 다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상쾌해. 우비 입으니까 바깥쪽에는 비를 맞진 않지만 안에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땀으로 우비 안이 젖고 있네요. 오르막 정상에 오를 때나 틈틈이 쉬어갈 때마다 바지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좀 땀이 차서 잠시 우지 바지를 좀 내렸습니다. 우비의 단점은 비를 맞진 않는데 땀 배출이 안 되어 어차피 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기를 시켜줍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작은 숲의 마을인 군위를 다시 지나갑니다. 집을 나와 자전거만 탄 지 3일차.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지만 비 내리는 풍경을 볼 수가 있어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은 돼지국밥입니다. 3일 이상 자전거를 타면 모든 음식이 태어나 처음 먹는 것처럼 놀라운 향기와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정말 끝내주게 담백하고 맛있네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맛집이라고 하는 곳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공감이 갑니다. 배고프니 모든 곳이 맛집이니까요. 밥을 먹고 나오니 비가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제법 굵어진 빗방울이 우비를 다시 있게 만드네요. 상의는 땀이 차면 단추를 풀면 되는데 바지는 땀이 차니 상당히 불편합니다. 엉덩이를 계속 깔 수는 없으니 튜닝을 해보겠습니다. 와우, 다리가 맞지 않네요. 밸런스가 맞지 않지만 엉덩이가 젖으면 더 불편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입어야겠네요. 이게 뭔가요? 아주 볼품이 없지만 우비 반바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엉덩이는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패드 바지가 물에 젖는다면 엉덩이가 쓸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아직 300km가 남은 이 상황에서는 엉덩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본격적인 우중 라이딩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뭐 헐크도 아니고 굉장히 멋있는 디자인이네요. 패드에 물이 젖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리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서울, 부산, 서울 스펙타클합니다. 신발 안도 땀으로 가득 찼고 빗방울도 세지고 있습니다. 신발에 물이 차고 습하고 통증도 와서 잠시 조여졌던 신발을 풀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이런 꼴로 전국을 여행하고 있는 겁니다. 힘든 순간은 짜증도 심해지고 신경질도 납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하지 말고 먹어. 이것도 하나 주세요. 그거는 팥도넛. 예. 먹었으면 돌려. 이런 멋진 풍경을 보면서 단팥빵을 먹으니 훌륭한 뷰가 있는 카페가 부럽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자연의 카페죠. 짜증나고 힘들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죠. 다시 페달을 돌리니 대자연의 카페를 만나고 비도 점점 그쳐서 다시 기분이 상승 중입니다. 단팥빵을 먹다 보니 어느새 문경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까지 240km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비는 안 오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이대로 서울까지 비가 안 왔으면 너무 좋겠네요. 세제 자전거길 참 아름답습니다. 편안한 자전거길 도로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자전거길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조금 안전하게 마음 편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화령, 소조령, 수안보 오르막을 넘어가야 합니다. 비가 그치고 이제 좀 쉽게 갈까 했더니 지금부터 시작이네요. 1000km의 마지막 셋째 날은 그동안의 힘든 것들을 보상을 받는 것처럼 경이롭습니다. 이 문경세제의 자전거길은 언제 와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전거가 최고의 운동인 것은 항상 정답입니다. 다른 어떤 운동에도 취미가 없고 30분도 지루해서 못했던 제가 이제는 1000km 대회를 달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체력이 다 돼서 자꾸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필 지옥이 다시 시작됩니다. 누워있으니 집이 그리워집니다. 풍경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네요. 최고의 지옥입니다. 자전거 타고 싶은 의욕이 떨어질 때쯤 1000km를 달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페달을 돌리는 것은 각자의 힘이지만 이렇게 힘든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많은 힘이 납니다. 신기하게도 페달에 집중되어 있던 힘든 느낌이 함께 가는 것만으로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맛있고 소화도 잘 되는 사과를 지나칠 순 없습니다. 자전거는 참 재미있는 한편의 드라마죠. 항상 위기가 있고 힘들 때마다 조금씩 더 견디고 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803km를 탔습니다. 온도는 21도라서 아주 좋고 아직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더 좋네요. 기분 좋게 페달을 돌리겠습니다. 날씨가 선선하니까 올라갈만 하네요. 국토종주라면 만날 수 있는 이화령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서울로 갈 때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서울로 가는 오르막 중에 가장 긴 오르막입니다. 그래도 이화령은 어제 놓은 어필에 비하면 상당히 경사가 완만한 편입니다. 긴 오르막을 힘들게 오르면서 설레이는 일은 긴 내리막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비 맞을 걸 각오하고 3일차 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원하고 좋네요. 아싸! 5.5km의 이하령도 정복입니다. 반갑다 이하령아. 와, 이제 여주 900km 하나 남았습니다. 시원한 내리막을 내려와 820km가 지나고 아직은 잔잔한 오르막들도 많이 남고 자전거와 길만 있는 이 세상에 누군가로부터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육사이클 커피 한잔하고 가세요. 페달링을 멈췄습니다. 목이 마른 건 아니지만 카페에서 커피 한잔을 마시는 여유를 잊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끝까지 네. 이곳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영 사이클링 화이팅. 출발 지점에서 만난 유튜버 뿔난 꼬냉이 팀입니다. 출발은 다르겠지만 1000km의 커피 한 잔이라는 신세계에 초대해주고 이제 함께 가보자는 말에 자신은 없지만 함께 페달을 돌려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함께하는 동료가 생기고 일정이 맞지 않아 다시 헤어지게 되더라도 함께 가자는 말은 외로웠던 길에 뭉클한 감정을 되살아나게 하네요. 처음 보는 사람도 서로의 힘듦을 이해해주고 함께 가자는 말을 할 수 있는 코리아 란도너스 1000km 대회의 매력은 페달을 돌리며 가장 오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거리 대회입니다. 마지막 컨트롤 포인트를 동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00km의 마지막 밤을 달리는 주영 사이클링입니다. 아, 그럼 조금 걱정된다. 도로비행하고. 한 11시 넘어가면 서울에 강수량이 없어지는데 드디어 1000km의 모든 인증을 마쳤습니다. 좋은 팀을 만나고 편하게 오나 싶었는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네요. 100km 남은 여주에서부터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봅니다. 세찬 비가 사정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유종의 미를 즐기며 음악도 듣고 감성적인 여운으로 남기고 싶었는데 둘째 날 오르막에서도 느낀 거지만 이곳은 지옥이 맞습니다. 편의점 문은 닫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팔당댐에서는 방류로 인해 사이렌이 울리고 자전거 코스가 있는 다리도 물에 잠겨서 돌아가야 합니다. 다리도 잠기고 980km 왔는데 어쩌겠습니까? 이제 출구는 하나뿐입니다. 모든 것을 뚫고 이제 그 1000km 여정이 끝났습니다. 1000km 내 꿈에 그리던 네 자리의 숫자에 도달했습니다. 1000km를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잘 도착했습니다. 69시간을 라이딩했습니다. 완주증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주를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자전거의 길을 가는 걸까요? 그것은 멈추지 않고 꾸준히 가면 나도 그 누구도 할 수 있다는 소중한 기억을 뇌에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쉽진 않겠지만 자전거는 우리가 잊었던 것들을 찾게 해줍니다.
음식에 고마운 사람들의 정, 심장이 뛰며 살아있다는 느낌.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 적응이 돼서 언젠가부터 좀비가 되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에 의미 없는 삶이었죠. 시간은 더 이상 아깝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며 시작한 처음 참석한 200km의 대회는 고통스러웠지만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운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느끼러 300, 400, 600, 1000km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0월 1일날 출발해서 10월 4일 일요일 4시 7분에 도착했습니다. 돈 주고 사서 고생하고 근육은 몸살이 나고 손은 신경이 눌려 저린 현상이 몇 달이고 갑니다. 수십 개의 오르막을 넘고 장대비를 맞으며 집으로 갈 수 없는 이곳은 어쩌면 고통스러운 지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삶의 고통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자전거 안장에 올라 페달을 돌리는 그 단순한 도전, 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페달을 돌리고 느껴보세요. 자전거가 삶의 이유를 찾아줄 겁니다.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 막 목이 말라 이랬어. 나 못 가라. 나는 못 가라. 자기가 다 목마르면 또 와. 예예. 어둡게 사라진 길 위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보면 하듣기도 서리던 그 빛은 끝내 우리 곁에 올 테니 Walking to the 주행 사이클링의 라이딩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삶의 이유를 찾아 고통을 즐기며 페달을 밟는 여러분의 라이딩을 응원합니다.